안녕하십니까? 지방지정 관리 시스템의 예산 편성 기준 및 기정액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및 기정액 관리의 업무 흐름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의 예산 편성 관리자가 예산 작업을 위해 예산 차수 등록 요구 마감일 등록과 같은 예산 기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산부서의 기존 작업이 끝나면 사업부서 담당자가 세출 예산, 세입 예산 요구 등록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을 세출 예산서에 표기하기 위해 기정액 관리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요구 등록 작업과 기정액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 요청 과정을 거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자료가 예산부서에 제출이 됩니다. 먼저 기본 회계 연도를 예산을 편성하려는 연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본 회계 연도를 지정해주면 시스템에 사용하는 메뉴의 회계 연도가 모두 기본 회계 연도로 설정되어 작업이 편리해집니다. 먼저 예산 편성 시 사용할 정형화 산식 등록을 위해 예산 편성 정형화 산식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예산부서 담당자가 예산 편성 시 산출식에 사용할 정형화 산식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 관리에 정형화 산식 메뉴와 정형화 산식 항목 메뉴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 기준 정보 등록 시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정형화 산식과 산식 항목을 설정한 뒤 사업부서는 산식을 활용하여 산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예산 편성 정형화 산식 등록 화면입니다. 중앙에서 통계목별로 정의한 정형화 산식을 확인을 하고 자치단체 추가로 필요한 산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수로 사용할 통계목을 정하여 정형화 필수 여부를 설정합니다. 필수로 정한 통계목은 예산부서에서 정해놓은 정형화 산식과 항목에 맞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관리비 통계목은 정형화 필수 여부가 N 항목이며 정형화 산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협의 통계목은 정형화 필수 여부를 Y 항목으로 체크하여 저장하겠습니다. 그 외 통계목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법정 전출금, 비법정 전출금 통계목은 정형화 필수 대상이며 분류 항목에 의해서 예산 개요 자료 시 산출 시 활용됩니다. 예산 편성 정형화 산식 항목 등록 화면입니다. 정형화 산식별로 예산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을 관리합니다. 사무관리비의 정형화 산식 목록을 조회하여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정형화 산식명을 더블 클릭하여 산식 항목을 확인합니다. 초기 자료에는 중앙에 등록해놓은 정형화 산식이 항목별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항목은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야 될 정형화 산식에는 기본값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필수로 지정한 국내협의 통계목에 대해서 정형화 산식 항목의 기본값을 지정하고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관내 출장 여부에 정형화 산식을 더블 클릭합니다. 원 항목에 해당하는 기본값 20,000원을 입력합니다. 행을 추가하여 인원수를 입력하고 단위 항목은 명을 선택합니다. 행을 추가하여 횟수를 입력하고 단위 항목은 회를 선택 후 저장을 합니다. 필수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계목에 등록되어 있는 산식들을 확인합니다.
세입 예산 요구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세입 요구 목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을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부서에서 사용하는 회계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편성해야 하는 회계를 더블 클릭합니다. 진행 상태가 요구 등록의 경우만 편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 요구 등록 화면에서 세입 과목별로 요구 자료를 입력합니다. 전년도 예산 탭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입력한 산출 근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산출 근거를 목록에서 선택한 뒤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세입 예산 요구 탭에 전년도의 산출 근거 자료가 복사되어 입력이 됩니다. 입력된 자료를 당해 년도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초기화하고 새롭게 산출 근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세입 요구 내역이 행추가 됩니다. 세입 과목 코드를 선택하거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입 과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세입 과목이 정형화 필수인 경우 정형화 산식을 선택하고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산출식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입력하고 산출식은 단가와 반복일로부터 항목 4가지를 통해 입력합니다. 단가는 단위가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산식 항목은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선택합니다. 산식 항목을 입력하면 산출식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계산된 금액은 요구액의 1000원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복사 버튼을 이용하면 입력한 산출 근거 내역을 복사할 수 있고 복사된 산출 근거의 내용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제 산출 근거 레벨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징수라는 1레벨 아래 징수 2를 레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산출 근거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하면 산출 근거의 레벨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 징수 2의 레벨을 낮춰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레벨 2 한 단계로 더 낮아집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입력된 산출 근거의 정렬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변경할 산출 근거를 선택하고 상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정렬 순서 변경은 동일한 목과 동일한 레벨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위에 산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위의 산출 근거를 따라가면서 정렬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필요 없어진 자료를 선택하여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추가 혹은 삭제를 통해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야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고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세입 요구 목록 화면에서 입력된 세입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 요구 등록 시 세출 관리 사업과 연계 등록 및 내부 거래 대상 회계 등록 방법입니다. 세입 요구 목록에서 요구 등록할 회계 구문을 더블 클릭합니다. 세입 요구 등록 화면에서 용도 지정 재원 세입목을 선택합니다. 용도 지정 재원 세입목은 세입 예산 코드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와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사업 연계 버튼을 클릭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세입목으로 연결된 재원의 세출 예산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연결할 관리 사업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을 닫습니다. 조회를 하면 용도 지정 재원 금액에 연결한 관리 사업의 예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대상 회계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 거래 대상 세입목을 선택을 합니다. 산출 근거와 산출식을 입력하고 내부 거래 대상 회계를 선택한 다음 저장합니다. 세출 예산 요구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사업 이관 메뉴를 클릭합니다. 예산 편성 사업 이관 메뉴는 재정계획의 사업 정보를 예산 편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기능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좌측에는 재정계획 사업 정보가 조회가 되고 우측에는 예산 편성 사업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재정계획 사업 정보 목록에서 추가로 이관시켜야 될 사업이 있다면 목록을 선택을 하고 자료이관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정보가 이관됩니다. 예산 편성 사업 정보에서 편성하지 않을 사업을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사업은 세출 예산 편성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요구 목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을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부서의 사업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진행 상태가 요구 등록인 경우만 편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가 요구 등록이 아닌 사업은 예산 편성 사업 이관 메뉴에서 재정계획 사업을 예산 편성 사업으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편성에 대한 세부 사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세출 요구 등록 화면에서 세출 과목별로 요구 자료를 입력합니다. 전년도 예산 탭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입력한 산출 근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산출 근거를 목록에서 선택한 뒤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세출 예산 요구 탭의 전년도에 산출 근거 자료가 복사되어 입력됩니다. 입력된 자료를 당해 연도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된 전년도 산출 근거의 재원 정보는 직접 재원 금액을 1,000원 단위로 입력해야 합니다. 요구 금액 전액이 자체 재원에 들어가 있다가 다른 재원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체 재원의 금액이 다른 재원에 입력한 만큼 줄어듭니다. 재원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면 다른 사업도 편성해 보겠습니다. 목록에서 다른 사업을 더블 클릭하면 추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세출 요구 내역이 행추가됩니다. 통계목 코드를 선택하거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계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통계목이 정형화 필수인 경우 정형화 산식을 선택을 하고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산출식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입력하고 산출식은 단가와 반복일로부터 4가지 항목을 통해 입력합니다. 단가는 단위가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복 항목을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선택합니다. 산식 항목을 입력하면 산출식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계산된 금액은 요구액의 1,000원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이제 산출 근거 레벨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사무용품 레벨 아래 용품 1, 용품 2를 2레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산출 근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하시면 산출 근거의 레벨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 용품의 레벨을 낮춰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레벨이 한 단계 더 낮아집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입력된 산출 근거의 정렬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변경할 산출 근거를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렬 순서 변경은 동일한 통계목과 동일한 레벨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위에 산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위의 산출 근거를 따라가면서 정렬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필요 없어진 자료는 선택하여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추가 혹은 삭제를 통해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야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면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 요구 목록 화면에서 입력된 세출 편성 요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출 요구 등록 시 관리사업 등록 및 내부거래 대상회계 등록 방법입니다. 세출 요구 목록에서 요구 등록할 세부 사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세출 요구 등록 화면에서 세출 예산 요구 자료를 입력합니다. 산출 근거를 선택하여 상단의 관리사업을 선택을 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산출 근거에 관리사업을 일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관리사업이 아닌 신규 관리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산출 근거를 선택을 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리사업 등록 팝업에서 신규 관리사업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면 선택한 산출 근거에 신규 관리사업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회계 대상회계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내부거래 대상 통계목을 선택을 합니다. 산출 근거와 산출식을 입력하고 내부거래 대상회계를 선택한 다음 저장합니다. 세입 세출 요구 등록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예산 편성 요구 제출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 제출에 제출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입 세출 내역을 등록한 사업 담당자는 제출 요청 메뉴에서 요구 등록 상태의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제출 요청할 회계별 세입 자료와 세부 사업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세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제출 요청이 완료가 되면 사업부서 기하나 확인자가 제출 승인을 진행합니다. 제출 승인 메뉴에서는 진행 상태가 제출 요청인 자료를 조회합니다. 승인할 자료를 선택하고 제출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인이 완료된 자료는 제출 메뉴에서 사업부서 담당자가 예산부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메뉴에서 제출 승인 상태의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를 선택을 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세입 세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각 메뉴로 이관되니 세입 세출 요구 작업 이후에는 예산 편성 요구 제출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이후에 세입 세출 요구 등록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상태의 자료를 제출 취소, 제출 승인 취소, 제출 요청 취소 과정을 거쳐서 요구 등록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취소도 제출 메뉴에서 하실 수 있는데 진행 상태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진행 상태를 제출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제출 상태의 자료가 조회가 되고 이 자료를 선택하고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취소된 자료는 제출 중인 상태로 변경이 되며 제출 승인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제출 승인으로 변경하고 조회하신 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 요청 메뉴에서도 진행 상태를 제출 요청으로 조회하신 뒤 취소하면 다시 요구 등록 상태가 되어 편성 요구 자료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가 되면 제출 요청, 제출 승인 제출 과정을 반복해서 예산 조정에서 자료를 취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입 세출 기정액의 관리를 위해 기정액 관리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기정액은 예산서에서 당해년도 예산 요구액과 비교하려는 전년도 예산액이며 본 예산 편성 시에만 기정액 관리 메뉴를 통해 작업합니다. 먼저 세입 기정액 목록 메뉴를 클릭해서 세입 기정액 작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부서 담당자가 기정액을 생성해야만 사업부서에서 기정액 관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부 담당자가 기정액을 생성하려는 부서를 선택을 하고 조회하신 뒤 생성된 기정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정액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정액 생성 버튼은 예산부서의 편성 관리자에게만 보여집니다. 기정액이 생성되었습니다. 화면에 전년도의 본 예산액과 최종 예산이 조회가 됩니다. 자치단체에 따라 본 예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을 기정액으로 하여 예산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은 해당 자치단체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세입 기정액 등록은 전년도에 편성했던 세입 과목이 조직 개편에 의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된 경우에 작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의 세입으로 편성됐던 국고보조금이 조직 개편에 의해 2023년도부터 예산 담당관에게 관리하도록 변경되었다면 기정액은 여성가족정책관에 생성이 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을 예산 담당관에 편성하게 됩니다.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세입 기정액 등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세입 기정액 등록 화면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생성된 기정액 중 국고보조금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한 뒤 저장합니다. 이제 예산 담당관의 예산 편성 담당자가 당해년도부터 편성하기로 한 국고보조금의 기정액을 추가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기존에 입력된 기정액 자료를 확인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입 예산 과목을 선택합니다. 금액 항목에 전년도 본 예산액이나 최종 예산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기정액 입력 시 주의할 사항은 기정액 합계는 전년도 예산 통계로 추가나 삭제를 통해 부서 간 금액을 변경하시더라도 기정액 합계는 변경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출 기정액 목록 메뉴를 클릭해 세출 기정액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부 담당자가 기정액을 생성해야만 사업부서에서 기정액 관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부 담당자가 기정액 생성하려는 부서를 선택하고 조회하신 뒤 생성된 기정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정액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부 사업의 통계목별로 기정 자료가 생성되었습니다. 조직기관이나 사업 예산 구조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정액 생성을 다시 해야 변경된 사업으로 기정액 관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정액 작업 중에 기정액 생성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작업했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직기관이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발생한 기정액을 등록하겠습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사업에 있던 행사 운영비 일부를 공공 운영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돋보기 클릭하여 세부 사업의 통계목을 선택을 합니다. 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명을 검색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의 통계목을 선택합니다. 전년도 본 예산액과 최종 예산액의 항목에 선택한 금액으로 입력되었습니다. 전액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그대로 두시고 일부 금액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정액을 최종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자치단체는 최종 예산액 부분을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정액 추가해야만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고이며 추후 다른 부분의 기정액 금액을 정리하여 총액의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나중에 초과 부분을 정리할 예정이므로 저장을 누릅니다. 전년도 사업 구조와 당해년도 사업 구조와 정보가 상이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 예를 클릭하면 당해년도 사업과 통계목이 전년도 사업과 통계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니오를 클릭하면 설정했던 사업 정보로 저장이 됩니다. 보통 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년도와 전년도의 사업 구조와 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세출 기정액 목록에 기정액 자료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정액 총계를 마치기 위해 추가된 기정액 금액만큼 감액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액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상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정액 수정 팝업에서 전년도 본 예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을 추가했던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합니다. 금액을 감액하여 전년도 예산의 총계와 기정액 총계가 같아서 저장이 됩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정액 자료를 삭제하시려면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시고 삭제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삭제된 기정액만큼 추후 기정액을 추가하여 기정액 총계가 전년도 예산 총계와 다르지 않게 작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출 기정액 관리에서 작업을 할 때 바로 추가 삭제 수정할 경우 기정액 총계가 전년도 예산 총계와 달라져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작업하시기보다는 하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로 저장 후 기정액 관리를 계획하시고 연습하신 후에 시스템에 추가, 삭제, 수정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을 실행하시고 변경하려는 목록을 선택하신 뒤 서식이나 셀의 색상을 변경하여 기정액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잘 드러나게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시스템에 입력하실 때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정액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최초 예산 요구서 출력 메뉴에서 최초 예산 요구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산 편성 기준 및 기정액 관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보조사업 관리와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의 보조사업 담당자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국고보조금 내역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된 내역서 목록을 광역자치단체로 전송합니다. 전송된 내역서 목록은 일정 시간마다 자동 수신되며 수신된 사업 목록은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전송이 됩니다. 자치단체의 사업부서 보조금 담당자는 국고보조사업 목록을 확인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청된 자료는 예산부서의 조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 송신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부서 보조금 담당자도 국고보조사업 목록을 확인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송된 보조금 신청 자료를 확인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부서의 보조금 신청과 기초자치단체 자료의 조정이 완료가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보조금 내역의 조정을 거쳐 중앙부처로 전송하면 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지방보조금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사업 조회와 보조금 신청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관리 메뉴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보조금 예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보조사업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해당 메뉴로 이동해서 클릭합니다. 국고내역 사업자료는 국고내역 사업관리 메뉴를 선택하고 시도비 보조사업자료는 자치단체 보조사업관리 메뉴를 선택해서 조회합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일정 시간마다 자동 수신이 되고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며 보조금 총괄 담당자는 상위 기관에서 송신한 보조사업 내역을 자동 수신되기 전에 수신하고 싶다면 하단의 수신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조사업의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원하는 사업 목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의 보조사업 담당자가 입력한 기본 속성, 수혜자 속성, 국고 개별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보조사업 화면입니다. 관리사업에서 등록한 사업이 조회가 되며 기초자치단체로 사업 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유형 구분을 자치재원 보조사업으로 선택을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송신할 사업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송신 버튼을 클릭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사업을 송신합니다. 보조사업의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원하는 사업목을 더블 클릭하여 관리사업에서 등록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보조금 담당자의 보조금 신청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보조금 신청 관리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관리 화면에서 보조사업을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보조금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국고 내역 사업 항목에 돋보기를 클릭하고 보조사업 팝업 조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국고 내역 사업을 조회하겠습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고 내역 사업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원하는 보조 사업명을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하여 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국고 내역 사업이 등록되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해 국고 내역 사업으로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한 내역이 없으므로 등록 버튼을 클릭해 보조금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대상 조회 팝업이 나타나고 선택했던 국고 내역 사업명이 표시가 됩니다. 지자체 사업 내역 돋보기를 클릭해 자치단체 사업을 등록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하려는 사업명과 같다면 선택하시면 되고 신규 사업이라 원하는 사업명이 없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려는 지방보조 사업명을 입력을 합니다. 회계명 항목을 클릭해 해당 사업의 회계 구분을 선택을 합니다. 지방 보조 사업명과 회계명 모두 선택하셨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입력했던 사업명이 지방 보조 사업 항목에 등록되었습니다. 국고 내역 사업도 더블 클릭하여 등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조금 신청 목록에 조회가 됩니다. 신청할 사업비를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맞추어 재원별로 입력합니다.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최종 융자 금액과 수익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금액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 사업이 나타납니다. 입력한 사업비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변경하실 경우 승인 여부의 택값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인 여부가 미승인 상태에서만 금액을 수정할 수가 있고 조정 중이나 승인한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승인 상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담당자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해 광역자치단체로 송치한 국고 보조금 신청 자료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자료까지 포함되어 조회되기 때문에 조회량이 많아 조회 조건을 상세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해 조정하려는 국고 내역 사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국고 내역 사업명 항목에 검색하려는 국고 내역 사업명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원하는 사업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 후에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국고 내역 사업이 조회 조건에 설정되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부서의 보조금 신청 자료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송신한 보조금 신청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신청 금액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목록 오른쪽으로 이동해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재원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목록의 최상단에는 해당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신청한 금액의 총 합계와 재원별 합계가 나타납니다. 조정이 필요한 신청 자료를 클릭해 기준 보조율에 맞춰 신청 금액을 조정합니다. 금액 조정에 따라 재원별 총 합계도 변경이 됩니다. 조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정한 금액의 합계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모든 조정을 마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사업부서 보조금 담당자의 보조금 신청 방법과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담당자의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서 보조금 총괄 담당자가 사업부서에서 등록한 보조금 신청 내역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야 하는 보조금 신청 목록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부서나 부처 보조금 사업 등의 조회 조건을 먼저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조정 방법은 동일하지만 메뉴 화면의 조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목록까지 포함되어 조회되기 때문에 조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보조금 신청 자료를 조회해 조정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자료는 상단의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금액이 보여주며 하단의 예산부서 보조금 담당자가 조정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승인 여부가 미승인 상태에서는 조정 이후에도 사업부서에서 신청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정한 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 여부 버튼을 클릭해 승인 상태를 조정 중으로 선택해 저장합니다. 승인 여부를 조정 중인 상태로 만들어 금액을 조정하시면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신청 금액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각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맞춰 재원별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조정액을 입력하셨으면 저장하겠습니다. 조정이 모두 끝난 자료는 승인 여부를 선택해 승인으로 선택하고 저장까지 해주셔야 보조금 신청 조정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자료도 승인 상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승인 상태는 저장까지 해주셔야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미 승인된 자료의 승인 여부 상태를 일괄적으로 조정 중이거나 미승인 상태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승인 기능은 부서 하단이나 보조금 사업 단위로 적은 양의 자료를 조정하시고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여부를 승인으로 변경하여 조정 작업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보조금 신청 자료를 상위 기관으로 송신하셔야 합니다. 승인 여부가 승인 상태인 자료만 전송의 체크박스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신할 자료를 체크하고 송신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조금 신청 자료의 연계 송신이 완료가 됩니다. 전송 여부가 전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미 전송된 자료를 재전송해야 할 경우에는 전송 체크박스가 막혀 있어 송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전송이 필요한 자료의 전송 여부를 클릭하여 전송 여부를 미전송으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상태가 미전송으로 변경되어 전송 부분의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체크하신 뒤 송신 버튼을 눌러 재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금액을 변경하여 재전송할 경우 승인 여부가 승인일 때는 예산부서 담당자도 조정 금액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승인 여부를 클릭해 조정 중으로 변경하시면 금액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 수정이 완료가 되면 승인 여부를 클릭해 다시 승인 상태로 변경합니다. 저장하시고 재전송하려는 사업을 선택해 다시 송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보조사업관리 및 보조금 신청관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보조금 통보관리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정통보관리 광역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업하는 보조금 확정통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확정통보 등록은 보조통보관리하에 있는 확정통보관리 화면에서 작업을 합니다.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확정통보관리 화면은 자치단체, 사업부서, 보조사업 담당자가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 확정통보 자료와 자치단체 사업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작업 및 보조금 집행 실적 자료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확정통보 등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조금 결산 자료도 확정통보를 등록한 건에 대해서만 자동 생성되므로 필수로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확정통보는 중앙으로부터 송신이 되며 송신 후 한두 시간 후에 자치단체에 수신이 됩니다. 작업을 위해 우선 확정통보 자료를 줘야 합니다. 화면 상단에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성 여부는 기본으로 모두 체크되어 있습니다.
미작성은 등록하지 않은 확정 통보 자료이고 작성 중은 등록을 하였지만 확정 통보 금액과 자치단체 사업에 연결한 금액이 다른 자료입니다. 필요한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부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처에서 내려온 확정 통보 자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구분을 선택을 합니다. 국고 보조금을 선택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시도비 보조금을 선택하면 직접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확정 통보를 자료를 등록해 기초자치단체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명 또는 보조사업 코드를 이용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모두 입력했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확정 통보 자료가 화면에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확정 통보 자료 중에 등록하려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작업을 위해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조회 팝업 창이 나옵니다. 팝업 창 상단에는 해당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이전 연도에 등록한 확정 통보 정보가 보여집니다. 조회된 내역을 확인한 뒤 팝업 창 중간에 있는 지자체 사업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연결하는 자치단체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예산액이 없는 사업을 선택하면 화면에서처럼 예산액이 없다는 알림창이 나옵니다.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라면 반드시 예산액이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사업의 선택이 완료가 되면 선택 버튼을 클릭해 선택한 자치단체 사업으로 다른 국고 보조 사업에 통보 등록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하나의 자치단체 사업을 여러 개의 국고 보조 사업과 연결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국고 보조 사업에 하나의 자치단체 사업을 확정 통보로 연결하는 1:1 사업, 하나의 국고 보조 사업에 여러 개의 자치단체 사업을 확정 통보로 연결하는 1:n 사업은 등록이 가능하나, 여러 개의 국고 보조 사업에 하나의 자치단체 사업을 확정 통보로 연결하는 n:1 사업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확인 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선택한 사업이 하단에 나타납니다. 예산액이 없는 사업을 선택했으므로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이라면 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체크를 해제합니다. 지원 사업의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해 등록한 내역을 저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작업을 위해 하단에 기초 배분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 통보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배분해 보겠습니다.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정융자금, 수익자 부담금의 올바른 금액을 입력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입력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의 합계 금액은 화면 중간에 표시가 됩니다.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등록 시에는 입력한 국비의 총 합계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확정통보 금액과 같아야 됩니다. 금액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배분 등록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보조사업의 통보 금액과 배분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작성 여부가 작성 중,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사업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예산 편성한 사업으로 확정 통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조회된 보조사업들 중 확정 통보를 등록한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작업을 위해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조회 팝업창이 나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팝업창 상단에는 해당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이전 연도에 등록한 확정 통보 정보가 보여집니다. 조회된 내역을 확인한 뒤 팝업창 중간에 있는 지자체 사업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연결하는 지자체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편성된 예산이 있는 사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있는 사업이므로 지원사업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여부에 체크를 하면 해당 사업은 지자체로 예산을 내려주기 위해 편성한 사업이 됩니다. 사업 뒤쪽으로 이동해 국비, 시도비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등록한 내역을 저장하여 확정 통보의 등록 작업을 완료합니다. 확정 통보를 등록한 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확정 통보의 내역들을 출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구분에서 시도비 보조금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모두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도 보조금의 경우 의결 확정이 완료된 대상과 경상보조, 자본보조인 경우만 조회가 됩니다. 입력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확정 통보 자료가 화면에 조회됩니다. 조회된 확정 통보 자료 중에 등록하려는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사전 통보 등록한 자료가 없다면 예약 기초단체의 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모든 자치단체별 금액이 0원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사전 통보에 등록한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정 통보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배분해 보겠습니다. 시도비, 시군구비, 재정융자금, 수익자 부담금의 올바른 금액을 입력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입력한 시도비, 시군구비의 합계 금액은 화면 중간에 표시가 됩니다. 시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 등록 시에는 입력한 시도비의 총 합계가 광역 보조사업의 시도비 확정 통보 금액과 같아야 됩니다. 금액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분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보조사업의 통보 금액과 배분한 금액이 다를 경우 작성 여부가 작성 중,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업하는 확정통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업하는 보조금 확정통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확정통보 등록은 보조금 통보관리안에 있는 확정통보 관리 화면에서 작업을 합니다.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확정통보 관리 화면은 자치단체 사업부서 보조사업 담당자가 광역에서 내려온 보조금 확정통보 자료와 자치단체 사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작업 및 보조금 집행 실적 자료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확정통보 등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조금 결산 자료도 확정통보를 등록한 건에 대해서만 자동 생성되므로 필수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보조금에 대한 확정통보는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송신이 되며 송신 후 한두 시간 후에 기초자치단체에 수신이 됩니다. 작업을 위해 우선 확정통보 자료를 조회합니다. 화면 상단에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성 여부는 기본으로 모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미작성은 등록하지 않은 확정통보 자료이고 작성 중은 확정통보 등록을 하였지만 확정통보 금액과 자치단체 사업에 연결한 금액이 다른 자료입니다. 필요한 콤보 박스에 체크합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보조사업 구분을 선택해 원하는 자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선택을 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시도비 보조금을 선택하면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통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를 선택하면 선택한 부처에서 내려온 확정통보 자료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명 또는 보조사업 코드를 이용해서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모두 입력했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확정통보 자료가 화면에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확정통보 자료 중에 등록하려는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사전통보 등록한 자료가 없다면 하단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통보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사전통보에 등록한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을 위해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조회 팝업 창이 나옵니다. 팝업 창 상단에는 해당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 연도에 등록한 확정통보 정보가 보여집니다. 조회된 내역을 확인한 뒤 팝업 창 중간에 있는 지자체 사업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연결하려는 자치단체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예산액이 없는 사업을 선택을 하면 화면처럼 예산액이 없다고 알림창이 뜹니다.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라면 반드시 예산액이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사업이 선택이 완료가 되면 선택 버튼을 클릭해 선택한 자치단체 사업으로 다른 국고보조사업에 통보 등록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하나의 자치단체 사업을 여러 개의 국고보조사업과 연결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국고보조 사업에 하나의 자치단체 사업을 확정 통보로 연결하는 1:1 사업, 하나의 국고보조 사업에 여러 개의 자치단체 사업을 확정 통보로 연결하는 1:n 사업은 등록이 가능하나 여러 개의 국고보조 사업에 하나의 자치단체 사업을 확정 통보로 연결하는 n:1 사업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면 선택한 사업이 하단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확정 통보 뒤쪽에 통보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선택한 보조금 확정 통보 뒤쪽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등의 통보액을 확인하고 해당 보조금을 어떠한 사업에 얼마나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자치단체 사업 뒤쪽에 국비, 시도비, 시공비 등을 입력합니다. 자치단체 사업에 입력한 국비, 시도비, 시공구비의 합계 금액은 화면 중간에 표시가 됩니다.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등록 시에는 입력한 국비와 시도비의 총 합계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및 시도비 확정통보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시군구비는 통보에 있는 금액을 참고해서 자치단체 부담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등록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확정 통보의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통보 금액과 배분한 금액이 같다면 작성 여부가 작성으로 표시가 되고 다를 경우에는 작성 중으로 표시가 됩니다. 확정 통보를 등록한 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확정 통보의 내역들을 출력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구분에서 시도비 보조금을 선택을 합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모두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확정 통보 자료가 화면에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확정 통보 자료 중에 등록하려는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사전 통보 등록한 자료가 없다면 하단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 통보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사전 통보에 등록한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을 위해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조의 팝업 창이 나옵니다. 팝업 창 상단에는 해당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이전 연도에 등록한 확정 통보 정보가 보여집니다. 조회된 내역을 확인한 뒤 팝업 창 중간에 있는 지자체 사업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연결하려는 자치단체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중복 확인 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선택한 사업이 하단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확정 통보 뒤쪽에 통보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선택한 보조금 확정 통보 뒤쪽에 시도비, 시공구비 등의 통보액을 확인하고 해당 보조금을 어떠한 사업에 얼마나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자치단체 사업 뒤쪽에 시도비, 시공구비 등을 입력합니다. 자치단체 사업에 입력한 시도비, 시공구비의 합계 금액은 화면 중간에 표시가 됩니다. 시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 등록 시에는 입력한 시도비의 총 합계가
광역 보조 사업의 시도비 확정 통보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시군구비는 통보에 있는 금액을 참고해 자치단체 부담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등록한 내역을 저장하여 확정 통보의 등록 작업을 완료합니다. 보조사업의 통보 금액과 배분한 금액이 같다면 작성 여부가 작성으로 표시가 되고 다를 경우에는 작성 중으로 표시가 됩니다. 확정 통보를 등록한 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확정 통보의 내역들을 출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업하는 보조금 통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